충북 보은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추격전, 이거 뭐죠? 네, 시어머니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걸 직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그 수거책을 직접 검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80대 노인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경찰인데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통장을 얼른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통장을 우체통에 시키는 대로 넣었습니다. 대문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때 며느리가 이 모습을 심상치 않다고 지켜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자, 저게 이제 바로 집 앞에서 찍힌 저거는 누구죠? 범인 모습인가요? 네네, 일단 좀 이상해 보이죠. 저게 그러니까 어머님 모습. 네, 어머님이 계시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저게 이제 한 점심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수상한 장면을 이 며느리가 확인을 한 거죠.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낯선 뭔가 저런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하고 있어서 뭐 대문 앞을 지나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휴대전화로 뭔가 열심히 촬영도 하고 축사 한 바퀴도 돌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이면 보통 많이 알잖아요. 서로 다 아는데 낯선 그렇죠. 남성이 행색도 의심스러운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통장을 받아오는 수거책이었던 겁니다. 지금 스쿠터를 타고 막 지나간 여성이 아마 며느님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며느리 기지. 그러니까 결국 소장님 어떻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직감했던 걸까요, 며느님이? 네, 이제 며느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통장을 내가 어디다가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듣던 며느리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막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쫓아오면 놀라겠어요, 범인도. 그렇죠. 통장을 집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한 범죄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쫓아올 줄은 정말 몰랐을 거고요. 그것도 오토바이, 스쿠터를 몰고 계속 따라올 줄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500m나 쫓아가서 결국 며느리가 이 범인을 붙잡았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저 며느님이 혹시 무슨 그 영화 OK 마담 보면 막 신분을 숨기고 막 사는 그 무슨 전직 국정원 블랙요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막 했는데, 아무튼 근데 뭐가 됐든 잡았는데 범인이 또 깔봤을 거 아닙니까? 상대를 그 순수히 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지는 정말 그 기지, 순간적인 기지가 국정원 직원 못지않은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게 며느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딱 잡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찰 오고 있다. 통장 내놔라. 근데 사실 오토바이 타고 급하게 쫓아가느라고 신고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 남성이 중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좀 알아듣다 보니까 경찰 얘기를 듣고 이게 빨리 통장 건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통장을 건네줬는데 거기서 끝내진 않은 겁니다. 통장도 받고 한 손으로는 또 가방을 쥐고 안내 보내준 거예요. 못 도망가게. 범인을 검거하려고 한 건데 체격이 좋잖아요. 뿌리치고. 진짜 좋네요.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추격을 했고요. 마침 이 남성 입장에서는 참 상황이 안 좋았죠. 건너편에서 대형 트랙터를 몰고 김씨 며느리의 남편이 오고 있었고요. 그 뒤에 또 화물차에 친척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위를 당한 거죠. 가족이 총출동을 했군요. 그렇구나. 자, 이 며느님 정말 용감한데 말이죠. 이 보이스피싱임을 딱 인지한 순간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통화해봤는데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시골 할머니들이 손주나 뭐 자식들이 와서 주는 돈 이렇게 아끼고 잘 안 쓰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걸 아니까 그 순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에 어머니 그 돈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정신이야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쫓아간 거죠. 그걸 찾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여기서 그냥 보내주거나 아니면 놓쳤으면 이 또 다른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통장을 받고 이 사람이 저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거든요. 쫓아갈 때 제 심정은 이제 저 사람 무조건 잡아야 이런 일이 안 나니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쫓아간 거죠. 어머니 하시야 너 때문에 찾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안 그래서 내가 병원에 들어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얘기를 하시지. 야, 근데 진짜 다치실 뻔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뭐가 해피엔딩이 돼서 정말 다행인데,
자, 근데 이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통장. 며느님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보이스피싱에 가장 타깃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제일 좀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순진하게 사람 말을 다 믿으시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돈을 잃으시면요. 진짜 더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어르신도 그러셨는데 그 모아놓은 1,300만 원이 자식들이 매달 조금씩 줬던 그 용돈 다 모으신 거.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노령연금 다 모으신 거. 그리고 세상에. 오랜 시간을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대요. 다 모으신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이 손자들 오시면 5만 원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뿌듯해하시고 너무 행복한 자금인데 그거 다 잃을 뻔하셨는데 며느리의 기저와 용기로 찾았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독입니다, 이거. 야, 진짜. 앞서 보신 며느님의 친오빠가 아주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배우 김영호 님입니다. 이 신고하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김영미 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영자 돌림인 것 같은데 저 배우, 지금 나오는 저 배우 같은 경우는 JTBC 드라마 인수 데뷔해서 수양대군 역할을 하셨던 김영호 배우님입니다. 이야. 드라마 야인시대, 저 어릴 때 야인시대 나와서 사실 저는 그래서 알고 있고. 떵대 아니었어, 떵대. 맞습니다. 이정재.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 영화 밤과 낮 미인도 등에도 나왔는데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고 앨범도 내고 가수로도 활동을 했는데 일단 저 김영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빠, 그러니까 김영호 님이 전화를 왔을 때 자초지은 설명하고 이거 방송 나가도 되냐. 혹여나 자신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게 혹시 오빠의 이미지에 좀 누가 될까 좀 우려를 그런 게 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영호 오빠 김영호 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네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배우든 뭐든 무슨 상관이냐.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진짜 김영호 씨가 제가 예전에 무슨 어떤 예능에서 봤는데 연예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파이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매가 다 힘이 세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좀 귀결이 되는데. 무도의 일가견이 있는. 예. 아니 근데 아무튼 야 진짜 김영호 씨,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김영호 씨가 또 오늘 무슨 어디다 기부를 하셨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홍 기자. 충북 보은에서도 지금 소개한 이 김영호 씨 동생이 있었다면 서울에는 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착한 고등학생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걸 직감하고 도와준 고등학생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딸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문자로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찍어서 보내달라, 사진으로 달라 이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글씨를 잘 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리러 갔는데 마침 학생증을 신청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등학생, 고3 학생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학생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글을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찍어달라고 하고 신용카드도 찍어달라고 해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자고 제안을 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한 사연입니다. 이 소장님 아드님이 또 고등학생인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좀 남다르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문제 많다, 인터넷에서 문제 많다 그러는데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예쁜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문자를 딱 봤더니 웹 링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링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제 모르실 거 아니에요. 링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자 내용도 너무 이상하고 똑똑하게 이제 그 딸한테 전화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도 안 받으니까 더 이상하고 그래서 더 똑똑한 건 카드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정보도 바꾸고 이렇게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또 할머니의 또 한 분의 눈물을 막았던 거죠. 네. 아무튼 둘 다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